자, 보존 등기 하는 거 보죠. 자, 먼저 이제 보존 등기는 대, 확, 수. 자, 건물의 경우는 시장 등이 이거 확인해 주면 돼요. 확인. 자, 여기까지는 토지 건물 공통점입니다. 항상 자, 처음에 이제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해야 돼. 토지라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야 되니까 대장하고 등기부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있으면 갑이 등기부에 보존 등기 신청해야 돼요. 근데 여기 만약에 대장에 보니까 소유자가 갑이었다가 갑이 팔았어요. 소유자가 을이라고 이전 등록이 돼 있다면 갑이 보존 등기 신청하고 을은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이 보존 등기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최초의 대장상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갑이 보존 등기 해야 되는데 죽었어요. 죽고 보존 등기 신청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했죠.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죽은 사람 앞으로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상속인이 죽었으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여기다가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포괄승계인이죠. 상속인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읽어 나간다. 자, 기억의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입니다. 최초 소유자 그 점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기억에 동그라미 A 대장은 세 가지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정보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의 동그라미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만약에 죽었다면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어야 됩니다. 포괄승계인 2명 적으세요. 누구누구? 포괄 유정받은 자 합병회사입니다. 포괄 유정받은 자 합병회사. 자, 동그라미 C 중요합니다. C. 자, 보세요. C. 조금 전에 설명한 거 C. 대장상 소유권 이전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명인. 자, 갑이 아니라 이전 등록을 을은 이전 등록 받았죠. 그럼 누가 신청한다 그랬어요? 갑이 신청한다 그랬어요? 을이 신청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 최초 갑이 신청해야 돼. 을은 보존 등기 신청 못해요. 이전 등록받은 소유명의 및 상속인은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 할 수가 없고 대장상 최초입니다. 최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자, 다만 예외 외워야 돼. 다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다만 미등기 토지에서 취적공부상 취적공부 그러면 토지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취적공부 즉 토지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자, 대장에 보니까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국가로 돼 있었어요. 국가. 자, 1순위로 국가가 돼 있다가 여기다가 2순위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자, 갑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럴 때는 국가 앞으로 보존 등기 하지 않고 이 이전 등록 받은 갑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 합니다. 자주 나와요. 다만 외워야 돼. 미등기 토지의 취적 공부에 국가로 보존 등기 돼 있으면 이전 등록 받은 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다음 미연에 포괄승계인 나오죠. 포괄승계인. 자, A 조심하고 A 포괄승계인 내건데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피승계인 즉 죽은 사람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고 승계인 상속인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 해야 됩니다. 다음 B 동그라미 B 죽었고 여기서 포괄승계인이라는 것은 3명 상속인 그 회사는 법인 합병은 존속 법인.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줄. 자, 포괄 유정받은 자 포함 3명 외우죠. 포괄 승계인 그러면 상속인, 존속하는 법인, 포괄 유정받은 자가 포함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D가 내려오면 미등기 토지가 공유인 때는 공유자 전원이 보존등기 해야 돼요. 공유자 전원 AB 3명이다. ABC 전원 또는 각 공유자 갑이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을 위해 보존등기 신청할 수는 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요게 이제 공유야. 갑, 을, 병 3명이 공유하고 있다. 그럼 보존등기 할 때는 자, 3명 다 이름 적어야 돼. 소유자, 갑, 을, 병 이렇게 지분이 똑같다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세 사람이 신청하거나 또는 갑이 전 명의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갑 혼자 3분의 1 이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나오죠? 바로 그러나 이겁니다. 공유자 중 1인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만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대장의 최초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보존등기 합니다. 대장에 이제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있다. 이 사람이 최초 소유자다. 이 사람이 보존등기 신청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신청하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상속인이 보존등기 신청하죠. 포괄 유정했다. 포괄 유정받은 자가 신청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대장에 소유자가 없어요. 대장에 보니까 공란이야. 대장이 공란, 소유자라니 공란이야. 그러면 1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결을 받아야 돼.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봅시다.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해. 판결은 확정돼야 됩니다. 확정 안 된 판결은 효력 발생 안 해요. 근데 요새는 문제가 많이 되죠, 그죠? 만약에 이재명 씨가 이제 만약에 자, 재판 들어갔어요. 1심에 졌어. 그래도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왜? 또 항소하면 되니까. 또 2심에 졌어. 대법원에 상고하면 되니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이제 이재명 씨도 배치 떨어지는 거예요. 1심에 지고 2심에 져도 안 떨어져요. 결국은 3, 4년 지나야 결정 될 수도 있어요. 조국 사태 보세요. 한 3, 4년 지나야 1심 나오는데도 그렇게 나오죠. 대법원까지 가면 5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판결은 확정돼야 됩니다. 확정 안 되면 효력이 없어요. 우리 3심제잖아. 그리고 확정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조심해야 돼. 아까 자, 판결에서는 누구를 피고로 하느냐? 피고를 상대방이라 그래. 아까 잠깐 했죠. 토지는 누가 관리한다 그랬죠? 토지는 누가 관리한다 그랬어요? 아까 국가라 그랬죠? 그러면 토지는 국가 상대로 소송해야 돼요. 이 땅은 갑이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 판결 확정돼야 돼. 자, 건물은 아까 누가 상대라고 그랬죠? 지자체의 시장 등 상대를 해야 됩니다. 이거 거꾸로 잘 됩니다. 토지는 국가 상대 판결, 건물은 지자체장 상대 판결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판결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판결이 3가지가 있죠.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아무거나 다 확정만 되면 돼요. 자, 가죠. 자, 동그라미 이번에 확정 판결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우리는 갑이라고 하죠. 갑이 확정 판결로 내가 소유자다 증명하는 자, 기업. 판결의 종류 불문합니다. 자, 쭉 나가죠.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 가로 열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각종 조서라 그래. 각종 화해조서, 재소전 화해조서, 일나가는 조서, 조성조서 포함 이걸 각종 조서라 그럽니다. 각종 조서는 보존 등기 신청인 소임을 동그라미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확정만 되면 돼요. 판결 종류는 불문합니다. 오른쪽 그 판결은 자, 주로 나가죠.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도 포함합니다. 그 이유 중에 보존 등기 신청인 소유임을 확정한 내용이면 다 해당합니다. 짧게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자, 우리가 판결문을 보면 주문과 이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시험 범위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판결문도 알아야 돼, 공인중개사가. 주문은 이걸 우리 결론문이라고 그래, 결론.
근데 결론에 이르는 원인, 과정, 이걸 이유라 그래요. 그래서 주문이든 이유든 간에 갑이 소유자라는 게 나타나면 확정 판결됩니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다 포함된다. 그거만 기억하고, 자, 그런 점 조심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티거 중요 표시하세요. 판결의 상대방, 이걸 외워야 됩니다. 판결의 상대방, 옆에 저거 그냥 토지는 국가, 토지는 누구? 국가, 건물은 시장 등 지자체장입니다.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장 등 상대를 받아야 돼. 자, 그럼 읽어나간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자, 건축물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성계인, 자, 줄거서요 이제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 받은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잘라주고, 토지 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가 누군지 없어요.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자, 줄고 나간다. 가장 중요한 말, 대장상 소유자가 누군지 특정될 수 없으면 동그라미 누구 상대? 국가 상대. 국가 상대로 해야 한다. 짧게, 토지는 국가 상대 판결 받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자, 건물은 국가가 아니죠. 건물은 누구 상대라 그랬어요? 지자체장 상대. 건물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 국가나 건축 허가명인 또는 건축주 상대로 한 판결은 해당되지 않는다. 잘 기억한다. 판결의 상대방은 토지는 누구 상대? 국가 상대. 건물은 시장 등 안동 시장 상대 판결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리얼도 찾으라면 리얼. 자, 아까 이제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뭘 첨부한다 그랬어요? 대장을 첨부해야 돼. 그러니까 대장이 있어야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자, 리얼.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동그라미죠. 않은 건물. 자, 건축물 대장이 없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에는 판결에 의한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 반드시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바로 나오죠. 자, 판결 또는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줄이면 시장 등 확인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대장이 있어야 돼요.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등기 못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입니다.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에 있음을 증명하는 자, 이걸 적으세요. 수용은 사업 시행자가 수용합니다. 사업 시행자. 수용하는 사람을 사업 시행자라 그래. 자, 옛날에는 기업자라 그랬어요. 토지 수용하는 사람을 기업자. 그러니까 회사 같이 들리니까 사업 시행자로 바꿨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보존 등기합니다. 동그라미. 사업 시행자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읽어보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이것도 원시 취득이야. 처음 취득이며 소유권 취득 사실을 재결서 등에 의해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들고 나간다.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 동그라미. 사업시행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사업시행자입니다. 자, 정리됐죠? 자, 지금 해봅시다. 자, 대장의 최초 소유자 또는 그 밖에 포괄 승계. 두 번째, 확정 판결. 세 번째, 수용. 자, 수용은 사업 시행자가 보존 등기합니다. 대확수. 다음 4번은 이제 건물은 시장 등 확인서입니다. 자, 4번 갑니다. 4번에 동그라미 기억, 땡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동그라미 확인. 시계도 무가 건물 확인해 주는 거야.
너가 소유자다 확인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만 신청할 수 있고 토지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누구라고 하죠? 시장 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 신청합니다. 자, 다음 장 넘깁니다. 자, 다시 해봅시다.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대, 확, 수, 건물의 경우는 시장 등의 확인서만 있으면 보존 등기 합니다. 자, 양가로 2번 내려오세요. 신청서 내용. 아까 신청서 나갔죠?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신청 근거 조항을 적는다 그랬죠? 신청 근거 조항. 1. 신청 근거 조항. 신청 근거 조항. 자, 그 옆에 이제 법 제65조. 자, 각호. 신청 근거 조항이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아까 대확수 요게 몇 조는 몰라줘. 65조 제1호. 확정 판결이 65조 제2호. 수용이 제3호, 시장 등 확인서가 제4호야. 이걸 적으라는 거죠. 신청 근거조항. 자, 65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몇 호까지는 몰라도 좋아. 그냥 신청 근거조항을 신청 정보에다가 적는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중요 표시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재 X입니다. 여기 30회 때 나왔네요. 자, 저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 두 개 기억합니다. 자, 다시 양식 가져와 보세요. 양식 두 번째 장 3페이지 보세요. 신청서 맨 위에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입니다. 여기 이제 컴퓨터로 하면 신청 정보가 되는 거야. 자, 1번이 부동산 표시죠. 표시. 그 동그라미 2번이 뭐가 나와? 등기 목적의 소유권 보존. 동그라미 3번이 뭐가 나오죠? 신청 근거 규정. 부동산 등기법 65조 제1호가 이겁니다. 대장의 최초 소유자죠. 신청 몇 도까지 몰라줘. 신청 근거 규정. 그 옆에 적으세요. 뭘 안 적어? 등기 원인과 연월일 X라고 적어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 기재란이 없잖아, 아예.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 기록 안 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도 등기 원인과 연월일 기록 안 한단 말이야. 그 밑에 4번에 신청인은 단독이죠. 혼자죠. 이대백이 갑이 보존 등기 신청했어요. 그럼 다음하고 비교 한번 해보죠.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비교해봐. 다음 장 넘겨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동그라미 2번이 뭐가 있어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란이 있죠. 등기 원인과 연월일 2017년 4월 3일 매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점을 기억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서에도 등기부에도 뭘 안 적는다고?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게 거의 매년 나와요. 답이. 등기 원인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신청 근거 법 조문을 적는 거야. 신청 근거 규정을. 자, 다시 갑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4명. 대확수 건물의 경우는 시장 등 확인서. 그리고 신청서에 뭘 적는다? 신청 근거 법 규정을 적어야 돼. 65조 제1호, 65조 제2호, 65조 제3호, 65조 제4호. 몇 호까지나 시험에 안 나와. 신청 근거 규정 적고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자 1페이지 와보세요. 자 1페이지. 자 프린트물. 자 첫째 장. 이게 등기부란 말이에요. 등기부 보세요. 그 갑구란에 봅니다. 등기부 갑구란에 순위번호 1. 등기 목적의 소유권 보존, 접수한 날짜 연월일 제 1460여. 등기 원인란이 비어있죠? 뭘 안 적는 거야? 등기 원인과 연월일 X 안 적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존 등기의 특징입니다.
보존 등기.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제. 이전 등기하고 이제 비교합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보면, 자, 갑구에 순위번호 1이 소유권 보존. 거기 순위번호 2에, 자, 소유권 이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유권 이전은, 자, 접수인들 옆에 등기 원인 적혀져 있죠? 2003년 4월 4일 매매 적혀 있죠? 그럼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보존 등기는 뭘 안 적는다? 등기 원인과 연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신청서에는 뭘 적는다? 등기 신청하는 근거가 몇 조인지 법 조항을 적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교과서로 오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절차법, 등기법 할 때는, 이 절차를 할 때는 항상 양식을 머리에 그려야 돼. 제가 중개사법도 절차가 있을 때는 양식을 보라 그랬잖아. 양식이 머리에 딱 들어와 있으면 거의 잘 안 까먹어. 양식 모르고 교과서만 읽으니까 이게 우리 머리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머리 안 좋단 말이야. 중고등학교 다니는 사람 머리 좋아. 애들은, 어른들은 나이 40살 먹으면 이게 내 머리가 아니에요. 금방 까먹어. 한 시간 금방 까먹으니까 자꾸 이제 덜 까먹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내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중고등학교는 우리 밤샘 하잖아, 그죠? 그럼 그 다음날 만점도 100점 많잖아. 우리 밤샘 하죠? 시험 치기가 싫어. 한 게. 밤샘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는 잠 푹 자야 돼. 잠은 최소한 한 6시간, 7시간 자야 돼요. 한 공부하는데 2시간 공부한다. 그 다음 수업 시간에 4시간 내줘라. 계속 자는 거예요. 절대 밤샘하면 안 돼요.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조금씩 하루에 2시간, 3시간, 1시간 이런 식으로. 하루에 막 10시간 하고 그 다음은 푹 쉬고 그러면 안 돼. 조금씩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인강 볼 때도 인강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냥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 글자 안 봐도 돼. 키로만 좀 들으면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조금씩 좀 쌓여. 가랑비가 옷 젖듯이 그렇게 쌓입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쌓여. 그리고 앞에 교수님들이 질문한단 말이야. 질문은 답하지 마세요. 질문에 답할 정도 되면요, 그 사람 강해야 돼. 뭔지 압니까? 10개 물으면 1개 알똥말똥하는 그게 정상이야. 저같이 강의 30년 한 사람 안 묻습니다. 아예. 어차피 모르니까. 강의 한 4, 5년 한 사람 물어요. 뭘 알아 모르는데 뭘 물으면 뭐해? 답답하지. 그럼 입에서 막 욕만 나오지 마. 이거 얼굴이 뻘거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어. 모르는데 뭐. 이제 한 바퀴도 안 들어갔는데 묻고 앉았어요? 일주일에 또 하루 쉬고 오잖아. 일주일 쉬니까 물이 남아있어. 없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 신도 나가줘라. 나도 모르게 조금씩 쌓여요. 물으면 저도 이제 강의 이제 한 3, 4년 할 때는 무조건 물었어. 물에 가져와. 여기서 보면 착착착. 하면 다이가 달달달달 하죠. 해놓고 아시겠죠? 물어. 책 안 봐도 돼. 근데 이제 집에 가면 복습할 게 없어요. 왜? 책에 줄이 안 가져 있어요. 근데 강의 한 20년 하고 나면요, 책에 줄 거라 그럽니다. 왜? 그걸 보라는 거야. 그게 정규 강의예요. 그래야 시험 합격해. 야, 대체가 맞아. 이거 뭐? 이거 뭐 누가 강사 공부하러 왔어요? 교과서보다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첨부정보. 이거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자, 첨부정보는 잘 안 나오니까 일단 보지 마시고, 자, 어디로 오냐면, 자, 오른쪽에 방가로 2번 오세요. 제공할 필요가 없는 첨부정보. 요건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아까 공동 신청할 때, 자,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 첨부한다 그랬죠? 이걸 첨부를 안 해요. 단독 신청할 때는. 또,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 이거 첨부 안 합니다.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권리증하고 인감 첨부 안 하죠. 보존 등기는 권리증 자체도 없잖아요. 처음 신청하니까. 그거만 기억하죠. 가보죠. 방금 이번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첨부 정보. 요겁니다. 두 번째 줄 따라서 줄거세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 같은 말. 등기 필정보와 첨부 안 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또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보존 등기는 권리증 첨부 안 한다.
제3자의 허가서 첨부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출근하세요. 자, 이제 신청해서 3.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부에 적는다는 거야. 자, 방가로 1. 등기 기록을 만드는 걸 개설이라 그래. 처음 만들겠죠.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 줄거세요. 적담. 표제부와 갑구에다가 각각 등기사항 기록하겠죠. 표제부 만들고 갑구 만들어서 등기사항 기록합니다. 2번 중요 표시하세요. 그 2번에다가 10월 28일이라고 적어. 10월 28일이 뭐한 날이야? 시험장에 가면 나와 있다는 겁니다. 10월 28일 딱 가면 시험장에 나와 있어. 그 10월 28일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뭐 안 적는다 그랬죠? 등기 원인과 연일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보존 등기 지문으로 나와요. 자, 다음 장 갑니다. 방가로 2번에 이제 등기 사항에서 자, 동그라미 니은 갑니다. 니은. 자, 니은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심표 다음 자, 요거 설명했죠. 줄거세요.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유야, 공유. 공유 토지의 경우는 뭘 기록한다 그랬죠? 지분, 공유자별 지분 기록한다. 잘라주고. 합유인 때는 합유란 뜻만 기록한다. 합유는 지분 기록 안 합니다. 자, 이거 내오셔야 된다. 공유는 공유 지분 기록한다. 합유는 지분 기록하지 않고 뜻만 기록한다. 자, 이제 등기관이 등기부를 다 기록했어요. 표제부 만들고, 자, 표제부. 만약 땅이라면 땅 만들고, 이걸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자, 갑구. 갑구에 항상 순위번호 1순위, 소보, 소유권 보존, 등기 원인과 연회를 기록 안 한다 그랬어요. 소유자가 등기했어요. 등기했으면 이제 요 신청한 갑에게 너한테 등기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권리증이라 그래요. 권리증을 발급해 줬습니다. 지금은 권리증이라 그러지 않고 등기필 정보라 그래. 등기를 완료했다고 정보 이걸 보내줍니다. 조금 밑에 줄거세요. 방가로 1. 등기 완료 절차에서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해 줍니다. 자, 읽어보면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 명인이 된 신청자 갑이라고 놓죠. 갑에게 이 대백에게 갑에게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를 통지한다. 여기 옛날에는 권리증이야. 권리증을 교부한다.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자, 그렇게 해놓고 양식 한번 보러 와보죠. 등기필 정보 및 요걸 일명 우리가 옛날에 권리증이라 그런 거야. 자, 일단 권리증부터 먼저 볼까요? 자, 243쪽 와보세요. 243페이지. 이사람? 자, 페이지 와보세요. 24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등기 필증 찾았어요? 페이지는 맨 밑에 있어. 243쪽. 243. 앞으로 넘겨서 앞으로. 243페이지 찾았어요? 양식이 뭐죠? 등기 필증 찾았습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권리증, 등기 필증이야. 등기를 다 완료하고 나면 등기관이 작성해서 이걸 준단 말이야. 보존 등기했다면 보존 등기 필증이고, 이전 등기, 이거는 이제 이전 등기 필증이네. 보죠.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도장 꽝 찍어서 등기필 해가지고 요걸 이제 새로운 권리자한테 교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자, 등기필증을 받았어요. 나중에 요거 팔아먹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팔아먹을 때 이 권리증을 첨부한단 말이야. 여기 옛날에는 권리증이라 그랬죠. 등기필증 같은 말이야. 지금은 이제 이름이 뭘로 바뀌어? 등기필 정보로 바뀌어요. 자, 그럼 가보죠. 또 어디로 가냐? 몇 페이지 가보냐 하면 등기필 정보가 여기 양식이 287쪽 와보세요. 287.
찾았어요. 제목이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가 이제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등기 필정보, 이게 옛날에 권리청이야.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한번 읽어보죠. 맨 왼쪽에 접수번호 1234 굉장히 중요하죠. 자, 권리자는 양만춘, 양만춘이 앞으로 등기했다는 거예요. 주민번호번호, 주소,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지, 다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했네요. 등기원이가 며칠, 15개월 매매. 그리고 밑에 부착 기준서 밑에 1년 번호 WTDI 저 비밀번호가 50개가 돼 있죠. 그럼 나중에 자 갑이 요걸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팔아먹을 때 요 비밀번호 5개 하나 떼. 만약에 내가 40번을 선택했다. 그러면 비밀번호 이걸 적어요. 40번이 비밀번호 뭐예요? 6557이죠. 이걸 이제 컴퓨터에 치는 거야,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요게 지금 우리 은행가 처음에 내가 이제 가면 이거 주잖아. 그죠? 비밀번호. 거기다 까만 테이프 처리져 있죠. 비밀번호 모르게. 그 나중에 떼가지고 여기다 하나 해가지고 딱 치면 돼요.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해서 50개죠. 비밀번호가. 요게 바로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입니다. 갑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게 등기 필정보. 자,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322쪽 다시 돌아옵니다. 무조건 등기가 다 끝나고 나면 방가리 1번에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를 등기를 신청했던 권리자에게 통지 교부하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 첨부서면으로 첨부하는 거예요. 자, 밑에 양식 한번 보죠. 뭐 양식 봤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 기록 내 표제부 먼저 만들었겠죠. 표제부는 표시번호 1, 접수 연월일 10년 3월 5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오른쪽 갑니다. 이제 갑구에 순위번호 1은 항상 등기 목적이 소유권 보존, 접수 연월일 2010년 3월 5일 제 3005호. 옆에 적으세요. 등기원의 X. 지금 바로 적는다. 등기원인과 연월일 기록 안 한다. 이거 외워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의 특징이 뭘 기록 안 한다? 등기원인과 연월일 기록 안 한다. 오른쪽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있죠. 소유자 김갑돌,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김갑돌이가 만약에 토지라면 뭐 공유수면 매립했거나 사정받았거나 건물에 하면 신축자가 김갑돌이가 이제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등기 필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다? 김갑돌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럼 나중에 팔아먹을 때 요걸 첨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에 직권 보죠. 직권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등기는 이제 원칙은 신청이야. 신청해서 등기하는데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등기관이 신청은 안 했는데 직권으로 하는 경우 또 있습니다. 직권의 대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자주 나옵니다. 이걸 설명을 좀 하고 가죠. 좀 어려워요. 자, 직권, 보존 등기. 자, 무조건 등기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보존 등기부터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아직 등기가 안 됐어. 미등기야.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을이 갑한테 돈을 만약에 한 1,000만 원 빌려줬어요. 돈을 안 갚아요. 갑이. 그래서 이제 을이 이제 자, 이 가압류를 합니다. 이 건물에. 자,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신청해요. 자, 법원은 자,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하라고. 자, 판사는 이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판사는 소명과 재판하니까. 그럼 이제 가압류를 자, 법원에서 가압류를 하라고 가압류를 촉탁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촉탁을 해요. 그럼 이제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이 가압류 등기를 하시오라고 등기소에 촉탁이 들어왔어요. 촉탁은 국가기관이 자, 법원이 자, 이 등기소도 다릅니다. 법원과 등기소는 전혀 달라요. 이거는 소송이고 이거는 비송이라 그래요. 소송이 아닌데
사법부라는 거죠. 여기서 부탁을 해. 등기소에서 가압류하라고 왔는데 보니까 등기가 없어요. 등기가 없잖아. 없으니까 등기 못 하잖아. 나 등기 못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촉탁 들어오면 등기소가 요걸 직권으로 보존 넣게 합니다. 직접 직권으로. 그러면 표제부 만들고, 그리고 갑구에다가 직권으로 보존,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이라고 직권으로, 소유자 갑, 직권을 합니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보존 등기가 있어야 가압류가 등기되잖아. 그럼 여기다 2순위로 가압류 등기하기. 여기다 가압류, 가압류권자 을. 이렇게 가압류 등기하려면 여기 있어야 되니까 직권으로 먼저 보존 등기한 다음에 법원이 촉탁된 가압류합니다. 이걸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압류 등기를 처분 제한 등기라 그래. 처분을 못하게 제한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소유권을 처분 못하도록 처분 제한 등기, 예컨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게 들어오면 이걸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직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이걸 등기해야 돼. 이걸 안 하면 이걸 못 하니까. 그게 직권 보존. 자, 갑니다. 자, 의 기억해야 돼요. 직권 보존 등기. 자,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자, 동그라미 치세요. 법원에서 와야 돼. 법원의 촉탁.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그리고 처분 제한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 등기한다는 뜻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세요. 일단 양식을 먼저 보고 공부하면 편합니다. 일단 넘겨보세요. 그 메뉴에 직권 보존 등기 기록 4가 나오죠. 자, 직권 보존입니다. 갑구, 순위번호 1순위, 등기 목적에 소유권 보존이죠. 그 옆에 살짝 적어, 직권이라고 적어요. 자, 직권으로 하니까 그 옆에 접수 날짜가 있어, 없어? 접수 날짜가 없죠. 왜 그래? 신청이 접수된 게 없잖아요. 직권으로 하니까 접수에다 X. 등기 원인은 보존 등기가 당연히 안 적는 거고, 직권에는 접수 연월이 없어요. 왜? 신청한 게 없으니까. 오른쪽 보세요. 권리자, 소유자 김갑돌. 자, 그 밑에 줄 거세요.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10년 3월 28일 그 등기가 바로 직권 등기한 날짜야. 가처분 등기가 촉탁되었기 때문에 3월 10일 날 직권으로 등기했다, 이런 말이에요. 직권 등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처분의 촉탁 등기가 2순위가 되는 거죠. 이 등기 목적은 가처분. 가처분은 촉탁서가 접수된 날짜 적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제 3918호로 접수됐어요. 그 등기 원인은 법원의 이제 명령입니다.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그 가로 열고 2010 하단은 이거는 사건 번호예요. 등기 원인이 바로 가처분 결정. 그럼 가처분은 적는 게 오른쪽에 피보전 권리라는 게 있죠. 보전하는 권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 채권자. 자, 줄거세요. 자, 가처분은 금지사항을 적습니다. 금지사항, 양도하지 말라, 담보권 설정하지 말라, 기타 일체 처분 행위를 금지시키는 게 이걸 처분금지 가처분이라 그래. 그럼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처분 제한 등기는, 자,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 개시 결정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파산이나 이런 걸 이제 가처분 등기라 그래. 이런 게 촉탁 들어오면 직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요 촉탁 등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돌아오세요. 자, 직권 보존 등기. 자, 2번. 자, 외운다. 직권 보존 등기의 대상입니다. 자, 그럼 처분 제한 등기를 내어줘야 돼. 1.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되는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는 줄고 나간다. 처분 제한 등기, 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기, 파산 선고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이나 상가임차권 등기 등이 바로 포함된다. 기억해야 됩니다. 처분 제한 등기는 일단 가짜를 2개 먼저 외워.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다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기, 파산 등기,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촉탁이 되면 직권 보존 등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이제 등기 실행은, 자, 동그라미 1. 자, 등기관이, 동그라미,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 등기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아까 양식 봤죠? 그런 점 조심하고,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직권 보존 등기는 신청으로 등기한 거야? 신청을 안 했는데 직권으로 한 거야? 신청했어? 안 했어? 신청 안 한 거잖아요. 안 하고 등기관이 직권을 했단 말이에요. 신청한 게 없어요. 직권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3번 내려와요. 자, 3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줄거 나가죠.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해 등기관이 동그라미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마쳤을 때는 줄거세요. 등기 필 정보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시계 권리증 작성 안 합니다.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권리증은 주려고 작성하잖아. 아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다 등기 끝나고 나면 그 신청인에게 아까 등기 필 정보 준다 그랬죠. 여기는 작성 자체를 안 해. 왜? 출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등기 원인이 조심해야 돼. 명의인 소유자 갑에게 등기 완료되었다는 통지만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사람은 신청을 안 했는데, 자, 조심합니다. 신청은 안 했는데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갑한테 이제 이 사람은 등기 필 정보 쉽게 옛날에 권리증은 안 줘요. 권리증을 안 주면 너한테로 등기가 됐다고,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해줍니다. 너가 신청 안 했는데도 등기가 완료됐다. 왜? 잘못된 등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통지해줘야. 이걸 보러 가죠.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아까 양식 하나 더 보러 갑니다. 자, 290페이지 와보세요. 양식을 머리에 그리고 있어야 돼. 등기는 처음에 어려워요. 등기가. 자, 제목 뭐가 나오죠? 290페이지 찾았어요? 등기 완료 통지서 찾았습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 봅니다. 그 접수번호 300-3456. 그 밑에 아래 등기 신청에 대해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등기가 끝났다는 것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신청인은 김갑동. 예컨대. 자, 맨 밑에 와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도장 꽝 찍어서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통지해 줍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등기가 끝났을 때는 앞에 가보세요. 그 앞장. 아까 봤던 287페이지. 자, 등기 필 정보는 신청했을 때 권리자에게 등기 필 정보 준다 그랬어요. 근데 신청을 안 했는데 등기가 다 되면 등기 필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뭐만 통지해 준다고? 등기 완료가 되었다는 통지만 해줘야 됩니다. 이는 권리증이 아니야. 권리증이 아니고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만 해줘요. 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첫날이 항상 어려워요. 자, 그러면 직권 보존 등기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서 처분 제한 등기가 촉탁이 됐을 때 이 촉탁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를 외워야 되겠죠. 처분을 못하게 한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개인회생 등기, 파산 등기, 이런 것을 처분 제한 등기라 그래. 이런 것이 촉탁되면 먼저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이 촉탁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직권으로 했으니까 뭘 작성 안 한다? 등기 필 정보는 작성 안 합니다. 안 하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준다. 자,
그게 직권입니다. 자, 한번 넘어가죠. 자, 그 정도 기억하고 5번에 자, 구분 건물은 아직 보지 마세요. 집합 건물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자, 326으로 오세요.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거, 자, 정리해보죠. 첫째, 자,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 원시 취득, 원시 취득한 경우. 자, 세 가지 뭐죠? 대확, 수, 그리고 4번은 건물만이죠. 건물,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받은 경우. 확인서, 요거는 토지 건물 일치, 최초 소유자 또는 그 포괄성계인 확정 판결. 토지는 국가 상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장 상대, 토지 수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권 보존 등기. 직권 보존 등기. 이거는 법원에서 처분 제한 등기가 촉탁이 됐을 때 직권으로 보존 등기합니다. 자, 직권으로 하든 단독 신청으로 하든 보존 등기에는 뭘 안 적는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 안 적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 이 갑에게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옛날에는 권리증이죠. 권리증 작성해 주지만 이쪽에서는 등기 필 정보가 아니라 등기 완료되었다는 통지만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아까 했지만 규약상 공용 부분이 말소된 경우. 이거는 아직 어려우니까 그냥 줄만 긋고 갑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 말소된 경우 이것도 보존 등기하게 돼. 이거는 다음 한 5월달 가서 합니다.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보존 등기 세 가지. 자, 마치고 이제 자, 등기부에 보니까 보존 등기가 소유자 갑이라고 돼 있어요. 갑이 이제 소유권 보존 소보. 소보는 등기 원인과 연일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거의 매년 나와요. 그 대신에 등기 신청서에다가 뭘 더 적는다? 신청 근거 조항 65조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신청 근거 조항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 그럼 이전하려면 이 등기 원인을 적어야 돼. 매매, 증여, 교환, 뭐 공유물 분할 이런 원인을 적어야 되겠죠. 이거는 공동 신청이야. 의무자와 우리가 공동 신청하니까 여기다가 이 소유권 이전, 매매, 소유자을 하면 이제 신청했으니까 을 앞으로 뭐 준다?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해 준다. 이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공동 신청 가장 많은 게 이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게 가장 많아요. 2번에다가 자, 이 소유권 이전 자, 의만 줄거놓고 조금 쉬었다 하죠. 자, 1서설 소유권 동그라미 이전 등기는 소유권이 법률행위 가로 열고 적어 민법 186조 또는 법률의 규정 민법 187조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의 주체가 바뀌는 등기입니다. 소유자가 바뀐다는 거야. 소유자가 바뀌는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2번에 소유권의 일부 이전에 이렇게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있습니다. 등기는 어려우니까 좀 천천히 가겠어요.